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가 여기서 더 늘리기는 어려운데 다른 업체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은 최근에 주가는 박살 났지만 여기서 더 만약에 박살이 난다? 그러면 역발상 측면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 주가가 5개월 만에 6만 원대를 회복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가 보니까 원래는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샀거든요. 2조 넘게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가 2조가 넘었는데요. 하이닉스 사는 데서 삼성전자는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오늘 표 가져왔는데 최근에 또 다시 팔아요. 1조 5천억 정도 팔았죠. 그런데 외국인이 파는 거를 기관이 계속 담았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단타성 물량이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펀드를 운영하는 게 투신이거든요. 연기금 있죠. 그리고 보험 있죠. 이런 그러니까 장기성 기관 쪽에서 계속 꾸준히 사주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대 밑에서는 좀 저가라는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때 또 말씀드렸는데 재미난 거는 삼성 일가, 이재용 동생, 이부진, 이서영, 그 다음에 이재용 엄마, 홍라이 여사 이쪽이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담보 부족 나와서 깨지는 가격대가 54,000원 정도대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지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삼성 일가에서 그거 주식 담보 부족 생겨가지고 메꾸면 전체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사실 있었고, 저는 이제 결정적인 거는 글로벌 투자은행 IB 쪽에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전부 이제 반도체 업황, 윈터 룸즈, 겨울이 곧 닥친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싹 이제 바꿨어요.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를 새로 내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올리고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1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장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HBM 말고 일반 D램이나 낸드 쪽에서 낸드는 수요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공급을 줄여서 엄청나게 감산 효과로 가격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 가격 반등이 바닥을 지나서 꾸준히 상승세로 바뀐다는 거고요. D램은 이미 가격이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D램 같은 경우는 13% 정도, 전년 대비 13.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D램은 공급을 그렇게 엄청 줄이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괜찮다는 거죠. 중국의 AI 설비 투자 전에 또는 미국에서 관세를 엄청나게 반도체 아직 결정 안 났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개별 품목으로 여기도 상호관세 엄청 때릴 것 같은데 그런 우려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16만 원대까지 박살나는 수준까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발 관세를 두려워해서 D램 쪽에서 관세 전에 이미 구매를 하자, 그런 선수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수요가 반등했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건스탠이나 골드만삭스는 시장은 계곡 뒤쪽, 그러니까 2026년까지 장기적으로 실적의 저점 통과 국면이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는 범용 제품 쪽에서도 물량이 늘어날 거고, 범용 제품도 서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나 PC 쪽에서도 회복이 나올 거다. 그런데 모바일이나 PC 쪽 좋아지려면 이제 중국의 휴대폰 쪽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 애플만 있는 게 아니라 샤오미하고 오포, 비보, 트렌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3, 4, 5, 6등 업체인데 여기가 엄청난 전체 중국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메모리 칩을 쓰겠죠. D램 쓰겠죠. 낸드 쓰겠죠. 그게 좀 많이 회복될 거라고 봐서 사실은 상반기에 중국의 그 이구안신 정책 때문에 옛 가전제품이나 옛 차 버리고 새 걸로 사면 세제 혜택 주는 그 이구안신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게 조금 더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이 외사가 이렇게 레포트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바꿨다는 거는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어떤 뭔가 전환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봤더니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D램이나 낸드 모두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워낙 하이닉스가 최상위권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상위권 유지하는 거를 넘어서 이미 올해 매출은 끝났고 내년 거 지금 계약 내년 것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에서 HBM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전체 매출 사이즈 40에서 50%까지 올라오니까,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이 잘 팔리고 HBM이 엄청 비싸요. 왜냐? 일반 D램의 4배에서 5배 비싼 건데
HBM 사이즈가 크니까 일반 D램을 생산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HBM 생산하는 것 때문에 일반 D램에 대한 자연감산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감산분에 대해서 D램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D램 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HBM 비중을 삼성전자가 후속 주자로 하이닉스보다 뒤떨어졌지만 삼성전자도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도 올해 매출 HBM 쪽 2배 이상의 증가 목표로 HBM3 12단 제품 양산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엔비디아에 계속 못 들어가면 그 밑단에 있는 AMD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데를 계속 노리겠죠. 그죠? 왜 그런데도 계속 노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고 보는 거는 결국은 HBM이 다 이제 커버할 수 없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맞춤형 칩 있잖아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칩 쪽에 수요가 계속 있는 거고 그쪽 수요도 만만치 않게 브로드컴이라든지 AMD라든지 뭐 퀄컴이라든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 패밀리스 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HBM의 대항마로 아식 칩이라고 하죠. ASIC. 아식 칩을 계속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다 자체적인 LMM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자체 칩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 칩 개발한 거를 다 어디서 양산해주고 그거를 첨단 패키징하고 결합돼서 완성된 칩으로 만들어줄 거냐. 기본적으로 수요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HBM 공급량을 2025년도에 작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면 HBM에 따른 일반 메모리나 D램이나 낸드 쪽은 감산 효과가 당연히 자연감산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낸드가 사실은 D램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밝혔거든요.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하는 YMTC나 미국의 샌디스크가 가격을 10% 이상 먼저 선발적으로 인상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낸드 가격을 경제업체들이 인상을 하는데 인상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네 개가 나오더라고. 삼성전자도 이제 YMTC나 샌디스크가 인상하는 거 보고 우리도 5에서 10% 정도 가격 인상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체들 사이에 가격 인상이 나오면 가격 인상 기조가 꾸준히 유지된다고 보면 막 물량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일단 HBM으로 내년까지는 삼성전자 격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상당히 좋은 엄청난 마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점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 기준 25년도 기준으로 연간 매출 HBM만 20조만 맞추자. 20조 맞추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전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하고 PC 요거 다 합친 거랑 이익을 역전할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 HBM 쪽에서 매출 20조만 한다. 그러면 전체 이제 HBM 빼고 나머지 것까지 다 합쳐서 영업이익이 33조에서 34조 예상하니까 HBM 매출 20조면요. HBM 영업이익만 여기서 50조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삼성전자 전체 모바일하고 뭐 다 합친 거보다 역전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HBM은 여기서 현상 유지하거나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시장은 HBM 쪽은 견고할 것 같고 근데 일반 D램이나 낸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나온다고 보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그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캐파가 여기서 더 사실 늘리기는 어려운데 다른 업체들이 HBM 쪽 빼고요. HBM 쪽 빼고 나머지 쪽 캐파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오히려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은 최근에 주가는 박살 났지만 여기서 더 만약에 박살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역발상 측면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외국인 보고서가 어떤 트리거가 됐지만 본질적인 펀더멘탈 경쟁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격의 효과랑 물량 줄어드는 공급의 효과, 공급 감소 효과, 가격 상승의 효과, 그 다음에 제한적이잖아요. 그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HBM은 뭐 딱 3개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제한적이고 이 일반 D램이나 낸드 보통 뭐 중국 경쟁 업체들 얘기하는데 중국 경쟁 업체들하고 이 D램 쪽은 CXMT를 얘기하는데 CXMT는 기술적으로 아직 D램의 DDR5 정도 수준까지 못 만드는 수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고려되면 아까
가격의 효과나 공급의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소비자 심리가 받쳐줘야 되고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계속 뭐 공급만 줄이고 수요는 살아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뭐 빠질 여력도 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수요와 아까 말씀드린 공급의 감소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가격이 뒷받침돼 준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발 관세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또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